자, 이어서 3번을 한번 가봅시다. 저울법을 활용한 농도 계산인데요. 농도 계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보에서 갑자기 막 응용수리를 팍 내가지고 애들 또 멘붕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웠다가 너무 쉬웠다가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또 누가 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막 판단해가지고 막 발주공문 본 다음에 뭐 이번에 좀 쉬울 거야 어려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5%의 소금물 300g에 추가로 순수한 물을 넣어서 4%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소금의 양이 15g이 돼요. 그러니까 3900 곱하기 5에서 15g의 소금물이 되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4%가 됐으니까 300 더하기 x 분의 그 다음에 15g이 자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넘어가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0.04죠. 원래 소금물 문제는 계산량이 많아요. 왜 많냐면 이게 소수점 단위가 막 4%, 5% 되니까 0.05, 0.04 이렇게 되니까 귀찮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금물은 대부분 다 농도 이 저울법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섞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순수한 물은 농도가 몇 프로입니까? 자, 0%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5%하고 자, 0%를 섞었습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몇 프로가 됐대요? 4%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1, 여기까지가 4죠. 그러니까는 4대 1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를 몇 프로를 넣었어요? 300g을 넣었죠. 그러니까 얘가 300대 x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얼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4x,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요? 75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걸 한번 볼게요. 3번부터 봅시다. 왜냐면 2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자, 3번을 보게 되면 7%의 소금물 300g에 xg의 소금을 넣었어요. 이것도 복잡합니다. 소금을 넣은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7%면은 소금이 21g이에요. 그러니까 300분의 21g 더하기 문제는 소금을 xg 더할 때 밑에 물에도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더 복잡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소금은 농도가 몇 프로죠? 100%죠, 100%. 그렇겠죠? 자, 그래서 7%와 100%를 섞었더니 10%가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3, 여기까지가 90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길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는 전제는 93이죠. 그러면 이제 물질은 자 1대 30이니까 자 30대 1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7%의 소금물이 300g이 됐죠. 300대 x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x는 19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12%의 소금물 300g이 있고요. 여기다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금물이 됐다 그 얘기죠. 몇 프로의 소금물이 됐느냐 이런 거죠. 가열을 했다는 건 물만 날아간 거고 소금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원래 계산하려면 여기가 이제 36g이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300g에서 빼기 xg을 해야겠죠. 물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36g은 그대로 있죠. 소금은. 그랬더니 15%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0.15를 곱해야 되니까 이게 식이 되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어려운 거예요. 소금물 문제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소금 뺐다, 소금 넣었다, 소금 물을 넣었다, 소금 물을 뺐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계산하는 건 싱글 세우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데 계산 양이 너무 많아요. 원래 소금물이.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1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가열을 했으니까 뭐가 날아갔겠죠? 물이 날아갔겠죠? 물은 농도가 100%라고 했었죠. 자,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15%의 농도와 자 100%의 요 물이죠, 물. 소금물을 가열했더니 되니까. 그래서 100%짜리 소금물을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죠? 물이 0%죠, 0%. 물은 0%죠. 그러니까 증발한 게 0%잖아요, 0%.
그렇겠죠? 이 15%짜리하고 0%를 섞었더니 뭐가 된 거죠? 12%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의 소금물을 증발해서 날렸다는 거는 원래 15%와 0%를 섞어서 12%가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비율이 얼마예요? 3. 여기까지 비율이 12. 그래서 1대 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2%의 물이 전체가 얼마예요? 300g이 될 테니 물어본 게 뭐예요? 15%의 소금물. 자, 그러니까 1대 4니까 물질은 4대 1로 들어가겠죠. 전체가 300이니까 300 곱하기 그 다음에 5분의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전체가 300이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본 거죠? 자, 여기 1대 4죠. 그 다음에 4대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체가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증발한 물의 양, 물의 구하는 거네요. 물의 양, 그러니까 5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60g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발한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을 계산하면 60g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별건 아닌데 원래는 15%하고 0%를 섞어서 12%가 된 거랑 같은 거잖아요. 증발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증발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4번 문제는 좀 원리를 좀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300g을 가열해서 110g을 증발시킨 다음에 소금을 10g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게 되냐면, 자, 증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죠? 190g이 남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섞는 게 아니죠. 나머지를 섞었기 때문에 이걸 섞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농도가 2배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런 문제는 저울법을 쓰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처음에 이렇게 봅시다. 300g 이렇게 있었어요. 자, 조심할 건 300g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소금이 들어있죠? 소금이 X가 이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농도를 X라고 놔볼까요? 농도를 계산하는 게 처음 소금물의 농도가 X라고 놔보면 소금의 양은 얼마죠? 소금물을 자, 소금을 소금물로 나눈 게 농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소금이겠죠. 그러니까 300X가 되겠죠. 소금의 양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물이 날아갔어요. 자, 물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요 물이 110g이 날아가니까 이 소금물의 양은 190g이 그대로 되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10g을 더했죠, 소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00g의 소금물이 됐겠죠. 그런데 소금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300X가 있죠. 소금의 양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10g을 더했죠. 10g이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농도의 2배가 됐대요. 2X가 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죠? 요거 곱한 거죠. 200 곱하기 2X가 요 소금의 양이 된 거죠. 300X 더하기 10g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게 400X는 300X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X가 10%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요거를 이제 그 저울법으로 쓰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증발시키고 다시 넣었기 때문에 요건 전체를 섞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요런 표들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300g에서 110g을 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소금이 10g이 들어가니까 요 전체 양이 200g이 되고 농도가 2배가 되니까 2X라고 놓고요. 그럼 소금의 양은 여기다가 10g을 더했으니까 얘죠. 이거 2개 곱한 게 얘랑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약간 계산이 복잡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이런 문제를 봤었잖아요. 자, 요 1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요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작년 성현이 마을의 이웃은 80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남자는 30%가 증가했고요. 여자 이웃은 10%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올해 남자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우리 정수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했죠? 작년 곱하기 30%가 증가했네요. 1.3 했더니 자, 올해 남자 이웃이 됐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올해 남자는 뭘로 나눠주면 되죠? 1.3으로 나눠지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으로 나눠지는 걸 찾아봤더니 얘는 안 되죠. 얘는 나눠지죠. 그 다음에 얘는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죠. 그 다음에 얘는 나눠지나요? 나눠지죠. 그죠? 6 넣으면 되고 4 넣으면 얘도 되죠. 뭐야 이거 3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못 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이제 저울법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워보고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전체가 몇 명이죠? 자, 80명이죠. 80명이고 남자가 이제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몇 명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올해는 남자가 몇 프로가 증가했죠? 30%가 증가했다 그 얘기죠. 여자는 1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80명에서 4명은 약 몇 프로가 될까요? 80분의 4가 되니까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5% 정도가 되죠. 플러스 5%가 된 거죠. 그렇겠죠? 뭔지 모르지만 얘하고 얘를 섞었더니 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자, 마이너스 10%를 섞었더니 자, 5%입니다.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25죠. 길이가. 자,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죠? 15죠. 왜냐하면 5에서 0까지가 5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10까지니까 15입니다. 15. 그렇겠죠? 그러면 자, 이게 퍼센테이지의 수니까 이걸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 5 이렇게 되겠죠? 3, 5. 그러니까 3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5대 3의 비율로 들어갔으니 사람 수는 어떻게 돼요? 자, 3대 5로 들어가겠다. 이 얘기죠. 사람 수는 3대 5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전체가 얼마죠? 80명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쪽 30%가 증가한 쪽은 30명. 이렇게 3대 5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50명. 이렇게 되는 거죠. 물어본 게 뭐죠? 여기서 올해 남자 이웃이잖아요. 올해 남자는 여기다가 몇 프로가 증가했어요? 30%가 증가했으니 39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여자는 몇 프로가 줄었죠? 10%가 주니까 45명이 되겠죠. 더해보겠습니다. 84명. 맞죠? 83명이 맞죠? 이렇게 풀면은 좀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XY 만들어서 풀면 더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천천히 풀어서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 30, 10 쓰고 여기 5%니까 딱딱딱 갖다 넣으면 2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20초 안 걸려요. 그래서 자, 이런 방법으로 푼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건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좀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 원리에 따라서. 자, 조심할 건 뭐냐면 제가 계산한 건 뭐죠? 작년수로 계산한 거예요. 이 증가한 폭은 작년수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올해. 자, 남자는 5%가 증가했죠. 자, 여자는 3%가 감소했습니다. 자, 전체는 어떻게 되죠? 전체는 이렇게 12명이 증가했으니까 약 1%가 증가한 거죠. 플러스 1%죠. 그럼 섞었습니다. 자, 5하고 마이너스 3을 섞었더니 1이 됐어요. 그럼 4, 4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전체가 1200명이니까 1대1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600명, 자 600명 이렇게 됩니다. 남자 600명, 여자 600명인데 조심할 건 뭐다? 이게 작년이죠. 왜냐? 1200명으로 계산했으니까 작년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구해라. 3번이 되겠죠. 그렇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올해는 남학생은 자, 플러스 14%죠. 여학생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엔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증가하고 뭐 증가하고 많잖아요. 고등학교 얼마 증가하고 마을수는 얼마, 정말 5만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 증가했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자, 마이너스 8%가 감소했고요. 전체 학생 수는 1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약 얼마죠? 약 한 5% 정도 되죠. 왜냐면 10%가 220명이니까 5% 정도 증가했겠네요. 전체는 자, 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섞어요. 14, 5, 마이너스 8.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9가 되고, 자,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요? 계산할 때 13이 되죠. 여기 13이 되죠. 그렇죠? 그럼 사람 수는 13대
자, 9로 들어가는데 전체 학생 수가 2,200명이니까 뭘 구하는 거죠? 작년 남학생이죠? 자, 22분의 13 곱하기 22,000이죠? 그러니까 100이 되니까 1,300명이 되겠죠? 싹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어도 이렇게 빠른데 여러분들이 풀면 얼마나 슈퍼 빠르겠습니까? 슈퍼소닉이 미국에서 대박이 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2019년도에 대박난 영화 슈퍼소닉입니다. 슈퍼소닉. 빠르죠? 빨리 할 수 있다. 자, 전 항상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초라도 줄일 수 있다면 10초에서 당나귀 좌우돼요. 제 영혼을 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올해 남자는 20%가 증가했습니다. 자, 플러스 20%, 여자는 마이너스 30%가 됐네요. 자, 6명이 감소했죠? 몇 프로가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 10%면 12명이니까 5%가 감소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20에서,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간 거죠? 25만큼이 간 거죠? 여기까지 얼마가 간 거죠? 25만큼이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0까지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로 가게 되니까 1대1로 사람의 비율이다. 라고 했으니 120명이었죠? 그러니까 60명이 되겠네요. 작년 여자는. 작년 여자도 60명, 작년 남자도 60명이에요. 그러면 얘는 20%가 늘어났으니까 12명이 늘어나는 거고요. 얘는 18명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합치니까 마이너스 6명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1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해보면. 왜냐하면, 자, 볼게요. 올해는 4명이 감소했어요. 아, 이건 퍼센테이지가 안 나왔죠. 자, 이건 더 쉽습니다. 자, 올해는 4명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플러스 10%가 됐어요. 그러니까 줄 못 섞죠. 왜 못 섞죠? 얘는 사람 수, 얘는 퍼센테이지니까 섞을 수가 없잖아요. 두 개를. 그쵸? 그러니까 섞을 수가 없으니 이럴 때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작년이 있고요. 작년 남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올해 작년 남자 전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남자는 4명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4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은 10%가 증가했어요. 자, 그랬더니 전체 수가 5%가 증가했대요. 여기가 520명이니까 10%면 52명이죠. 5%니까 26명이 증가했겠죠? 자, 26명이 증가했을 겁니다. 5%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가 10%가 증가해서 26명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명이죠? 30명이겠죠? 여학생이 30명이어야지 4명을 빼야 26명일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 되게 간단하죠? 26명이 늘어났는데 얘가 4명이 감소했으니 얘 30명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몇 명이었겠죠? 300명이었겠죠? 그래야 10% 증가해야 30명일 테니까. 300명이니까 여기는 220명이 되겠죠. 물어본 게 뭡니까? 올해 여학생 수죠. 올해는 몇 명이에요? 30명이 증가하니까 330명이겠죠. 그래서 2번을 딱 찍어야겠죠. 빵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려보면 되게 쉬운데 이거 뭔가 이렇게 막 계산하려고 하면 아우 잘 안 돼요. 이게 막 0.1, 0.05 이렇게 나오면 아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입법인데요. 대입법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자릿수의 1의 자릿수와 10의 자릿수를 교환하면 원래 자릿수보다 54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A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으면 원래 자리는 10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은 10B 더하기 A가 되겠죠. 요게 자리 바꾼 거죠. 뺐더니 54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러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공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갖다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자릿수가 이거죠. 여기서 자릿수를 바꾸면 뭐예요? 39죠.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54죠. 그렇겠죠? 자, 얘를 바꿔볼게요. 28이죠. 그죠? 빼면 얼마예요? 54죠. 자, 얘를 바꿔볼게요. 06이죠. 빼면 얼마죠? 54죠. 자, 이걸 빼볼게요. 27이죠. 빼면 얼마예요? 5죠. 끝자리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이걸 보면은 수영이의 나이는 7살이고요. 어머니 나이는 39세예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나이가 수영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이건 공식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39 빼기 7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32잖아요. 그럼 2 나누니까 16년. 그러니까 요 7살짜리가 16살이 되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총 9년 후 7살이니까 16살 될 때가 9년 후죠. 이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나이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그냥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런 경우 넣어보는 거죠. 그냥 뭐. 자, 7살이고 39세예요. 그런데 3배가 다는 게 몇 년 후냐? 그럼 7년을 넣어보는 거죠. 중간에 3번 정도 넣어보는 거예요. 보기가 4개면 2번이나 3번 정도 넣어보는 거죠. 그럼 넣으면은 14세가 될 테고 얼마가 되죠? 엄마는? 46세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배가 넘죠. 3배가 넘으니까 더 높여봐야겠죠. 그래서 9년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16살이 될 테고 9살 넣으면 48살. 그럼 3배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체크하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힘들어요. 이런 거죠. 10년 전.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가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A의 공사 영역과 B의 공사 영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년 전이니까 A-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B-10이 되겠죠. 10년 전이니까. 아니면 여기도 놨을 때는 10년, 10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이걸 볼게요. 그럼 A-10하고 B-1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A공단의 연역은 B공사의 7배래요. 그러면은 B공사가 1년이면 A공사는 7년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얘가 7 곱하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기 7, 요거랑 같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15년 후니까 A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15가 되겠죠.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같다 이 얘기죠. 두 개가 같다. 두 개의 연립방정 형식을 풀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는 이렇게 잡지 말고 여기를 A로 잡는 거예요. 현재를 A라고 잡지 말고 자, 이쪽을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왜냐면 두 개의 식이 이쪽부터 나오니까 A가 있고 자, B가 있으면 7B가 A가 되겠죠?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15년, 그러니까 플러스 15년이 되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25년 되죠. 여기가 10년이고 15년이니까 A 더하기 25는 B 더하기 25에다가 곱하기 2, 요게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A가 7B니까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7B 더하기 자, 25는 2B 더하기 50이 되겠죠. 넘어가면 25니까 빼니까 5B가 되니까 B가 5다 이거죠. 물어본 게 뭐예요? 비공사의 연역이죠. 그러니까 비공사의 연역은 5년이에요? 그렇지 않죠. 10년 후잖아요. 10년 후. 그죠? 왜냐면 요게 B니까 요거보다 10년 후가 현재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것도 한번 대충 넣어보는 거죠. 뭐 15년이면 이건 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5년을 넣어보면 예를 들어서 2번 아니면 3번에다 넣고서 맞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보기가 5번이면 무조건 3번부터 넣어봐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1번부터 넣는 거고요. 최대값을 구해봐라. 그럼 17년부터 넣는 게 대입법이죠. 가장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례대로 내려가 보면 되겠죠? 자, 15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5년 넣어보면 현재 15년이잖아요. 그 10년 전이면 5가 되고 얘가 35가 되고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쭉 25를 더해야 되겠죠? 20을 더하니까 60이 되고 얘는 30년이 되겠죠. 25를 더해야 되니까 그렇죠? 10년, 15년이니까 2배 맞네요. 오케이. 자, 만약에 14년을 넣어볼게요. 그럼 14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4년이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입법이라는 건 대입을 하면 무조건 빨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대입을 못하게 막 막는 거죠. 대입을 못하게.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그런 저울법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14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현재는 10년 전은 4년이죠. 7배니까 74, 28년이죠. 자, 25를 더해요. 25를 더하면 53년이 되고 29년이 되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2배보다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근데 푸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보면은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잖아요. 우위, 모자, 장화예요. 얘를 X, Y, Z 다 더했더니 150원이네. 자, 우위는 모자보다 80원이 비쌉니다. 그럼 우위가 X였죠? 모자가 Y가 되니까 여기다 80원 더하면 같다. 자, 우위와 모자의 값을 합친 값은, 자, 우위하고 모자가 뭐죠? X 더하기 Y는 장화 두 켤레보다 120원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장화에다가 이 Z 넣어주고 더하기 120원 이렇게 해갖고 풀고 있으면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러냐? 그냥 풀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값들은 무조건 차이가 납니다. 자, 우위가 모자보다 자 80원이 비쌌대요. 그럼 첫 번째는 다 더하면 150인데 딱 보니까 다 150이 이거 아니네요. 일단 다 더하면 150이 아니잖아요. 이거 땡이죠. 이거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위가 모자보다 80원이 비싸요. 그럼 우위가 모자보다 80원이 비싼 건 얘는 60원 비싸니까 안 되고 얘 80원 비싸네요. 얘도 얼마예요? 얘도 우위가 모자 틀렸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더라도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이게 똑같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뭐 150원이라고 하고, 자, 우위와 모자를 합친 값은 두 켤레의 장화보다 120원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차이가 8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힌트를 보면 우위와 모자는 이거죠. 합친 값 여기 140원이죠. 자, 두 켤레의 장화 이거보다 20번보다 120원이 비싸죠? 이거 맞죠? 자, 이거 더 해볼게요. 180원이고, 자, 얘를 두 켤레 사요. 120원 더하면 더 비싸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입법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대입법이 너무 쉬우니까 애들이 그냥 대입해서 답 나오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좀 센스로 푸는 것들이 뒤부터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는 끝자리 풀이법인데 이게 이제 세 자리 곱셈을 빨리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료 해석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끝자리 풀이법에서도 많이 씁니다. 다음 시간에 끝자리 풀이법을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